이번에 쿠팡에서 로켓크로스 수수료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특정 판매자들은 적자를 보거나 이제는 마진이 떨어져서 죽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로켓크로스를 하기에는 과연 메리트가 없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로켓크로스를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 중이었거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입출고 및 배송 비용을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로켓크루스 수수료라고 불리던 부분이 여기였죠. 원래는 스몰, 미디움, 라지 3단계였는데 이제는 6단계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비용은 부피가 극소형의 1만원대 이하 상품만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그 외 소형 이상, 판매가 1만원 이상은 수수료가 싹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판매자가 많은 1만원대 소형 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2,350원 정도에서 3,325원, 거의 1.5배, 많게는 2배까지 오른 말도 안 되는 상승폭입니다. 배송비 부분에서 좋게 바뀐 건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에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한꺼번에 주문하는 경우에 배송비가 중복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서부터는 극소형부터 대형 1까지는 합포장이 가능하면 배송비를 한 번만 부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쿠팡에서 여러 개 주문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로켓 와우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19,800원 이하로 로켓 상품들을 구매하면 소비자들에게 배송비를 받으면서 판매자들에게 배송비를 또 받는 이중 배송비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두 번째는 보관비인데요. 장기 보관비를 인하하고 패션류는 45일 안에 무료, 그 외에는 30일 무료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프로모션을 주는 이유는 처음부터 비싼 금액을 제시하면 아무도 로켓크루스를 이용하지 않을 테니 좋은 혜택을 강조해서 로켓크루스를 이용하게 하고 추후에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또 장기 보관료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사실 로켓크루스를 운영하는 판매자가 6달 이상 장기 보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지간한 창고나 3PL 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1CBM당 한 달에 15,000원에서 20,000원인 걸 보면 쿠팡에 한 달에 15만원 이상의 보관료는 정말 미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처음부터 공지했었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진 않고요. 보관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고 기존 프로모션이 끝나간다 정도가 되겠네요. 세 번째, 반품 회수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에 대해서 반품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과 똑같죠. 배달비 줄이겠다 해놓고 요식업주들에게 배달비를 부과했잖아요. 쿠팡 회원들에게 무료 배송, 무료 반품하겠다 해놓고 판매자들에게 부담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수수료들이 아닌 신규로 추가된 수수료라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특히 쿠팡은 무료 반품, 무료 교환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만 어려워졌습니다. 극소형의 기준 2,200원으로 저렴하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반 택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굉장히 많은 중형의 경우에는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CJ 대한통운이나 롯데 한진택배사보다 훨씬 비싼 거죠. 실제로 제가 이용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도 중형 상품을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이용 중인데 쿠팡의 이런 반품비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남지도 않았고 매월 20개를 무료라고 하는데 과연 로켓크루스 판매자 중에서 이 무료 20개를 고맙다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네 번째, 반품 재입고비인데요. 반품된 상품에 반품 회수비를 부과하고 이거를 다시 재고로 입고시키는 비용이 생긴 겁니다. 판매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1만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거의 최소 600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형 상품에 기준해서 반품 회수비와 재입고비를 합치면 3,600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3,600원의 비용이 고객 귀체기어도 발생한다는 게 말이 안 나오죠. 보통 1만원 초중반대 상품의 마진이 한 6, 7천원쯤 된다고 한다면 기껏 한 개를 열심히 팔아도 2건의 반품 맞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또 재입고가 아닌 반출을 한다고 해도 건당 3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로켓크루스 재고를 반출할 때 상품을 정리해주지도 않고 박스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위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센터별로 한 개씩 총 10센터에서 물건을 받는다고 하면은 택배가 10번 부과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희와 계약된 택배가 아닌 쿠팡이 계약한 비싼 택배비로 반출을 받아야 해서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편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추가된 비용들입니다. 따로 자세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판매가 15,000원의 상품을 판매해서 월 6천만원의 매출을 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송비가 약 1,500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4,000개를 곱하면 60만원, 10%의 반품률이라고 생각한다면 4,000개에서 10%, 400개의 반품 회수비에 재입고비 800원까지 해서
152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겠죠. 보관료와 반출비를 뺀다고 해도 월 6천만 원 매출 기준에서 212만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로켓크로스를 하기에는 과연 메리트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로켓크로스를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 중이었거든요. 첫 번째, 입출구 배송비 상승입니다. 이 입출구 배송비가 사실상 로켓크로스 수수료잖아요. 저는 수강생분들께 오히려 이 로켓크로스 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니 얼마든지 더 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배송에서의 이슈가 전혀 없다라는 게 셀러로서 얼마나 편한 일인지는 로켓크로스 판매자가 아닌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택배 비용에서 추가 이슈가 없는 안전택배라고 생각하면 지불할 용의가 있으실 겁니다. 입출구 배송비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줄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매가를 올리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제가 수강생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던 내용인데요. 가격 변동이 어려운 로켓 배송보다 로켓 그로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수수료 상승, 원가 상승 등의 변수 때문이다라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싸게 팔지 마라. 비싸게 팔아라. 로켓크로스 판매자들이 나가 떨어질 이런 시기에 진짜 실력 싸움이 될 것이니 실력을 기르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요. 두 번째는 보관료죠.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은데요. 재고는 항상 최소 수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해라. 순위 변동과 광고 의존도가 높은 쿠팡 같은 플랫폼은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저 또한 하루에 100개가 넘게 팔리는 메인 상품들이 몇 개 있지만요. 그럼에도 재고는 한 달치 이상은 절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트한 재고 관리는 쿠팡이라는 불규칙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라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희 강의에서도 리스크가 많으니까 2달 이상의 많은 재고는 절대 갖고 있지 마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라서 전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품 회수비죠.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반품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 반품률이 높은 카테고리로 쿠팡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방 수억의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카테고리를 90% 가까이 놓아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반품률 때문입니다. 쿠팡에서의 특정 카테고리들은 반품률이 기본적으로 15% 이상,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발생하는데요. 1억의 매출을 내는데 만약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면 반품률이 30%일 때 날린 광고비만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강생분들께도 반품률이 높은 카테고리는 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반품률 관리는 필수로 해야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상품들의 평균 반품률은 약 5%인데요. 반품률 관리만 성실히 한다면 부담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재입고비 또한 그렇죠. 반품된 상품들을 일반적으로 3PL이나 창고에서 양품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300원, 많게는 500원, 1000원까지도 발생합니다. 쿠팡이 얼마나 꼼꼼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요. 그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쿠팡 안에서 전부 해결 가능하다면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출비인데요.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반출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시즌 상품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시즌에 많은 재고를 넣어놓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보관비를 내기 때문에 반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사실 쿠팡에서 시즌 상품이 언제 마감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출할 상품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번 로켓크로스 수수료 상승으로 판매자분들이 많은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오히려 수강생분들에게 수수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택배비와 CS가 아예 없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저는 오히려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마진은 충분하니까요. 사실 주문 처리와 CS 비용만 생각해도 직원 1명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할 텐데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기업으로 매출 5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로켓크로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최저가 싸움, 가격 싸움 뭐 이런 걸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폭이 조금 줄어들었으나 치명적인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판매자가 다 나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리하자면 수수료가 오른 만큼 비싸게 팔아라. 보관비가 있는 만큼 타이트하게 재고를 관리해라. 반품률은 반드시 개선해라. 이렇게 세 가지만 하셔도 이번 로켓크로스 변화는 충분히 대처 가능하실 겁니다.
온라인 사업이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은 이상 이런 변화는 앞으로 수십 번도 더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보단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쿠팡의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수억의 매출이 나오는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다른 카테고리로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현재 당장 벌리는 매출보다는 미래를 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